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유명하신 이지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지성 작가님은 총 발행하신 책이 30권이 넘고요. 분야가 자기개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간했고요. 이게 판매 부수가 500만 부 이상이래요. 그리고 그 책 종류는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니까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리딩으로 리드하라, 에이트 등 최근에 또 출간한 책은 미래의 부, 이 책이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책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네. 요즘은 이제 수익이 유튜브가 또 늘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단순히 작가로만 알고 계시는데, 글 쓰는 사람이 갑자기 웬 투자에 대한 책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투자에 오랫동안 관심이 많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적 투자 뭐 이런 말이 꽤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투자를 하려면은 잘하려면 인문학을 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에 그 파트가 나와요. 네네. 투자에 대한 미국의 전설적인 워렌 버핏과 그 친구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통점이 철학, 그 역사, 문학 전공자들이고 이 철학을 투자에 다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정말 전설적인 투자들이 저렇게 많은 거고 대한민국도 투자에 인문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무려 12년 전에 최초로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 책이 엄청난 데이트를 쳤죠.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자랑을 처음부터 맞아요. 해버렸나? 아니요, 저도 예. 제 주변에 이렇게 주식 엄청 잘하는 고수가 있어요. 그래요? 거의 조단위까지 이렇게. 예,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그 친구가 내한테 책을 보내주는데, 야, 뭐 자기가 좋은 책이라고 나 주식책을 보내준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인문학 책을 내한테 두 박스를 보내줬더라고. 두 박스를. 그래서 대부분 다 인문학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인문학을 많이 읽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니까 투자한테 그렇죠. 상당하게 도움이 되는 책. 투자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맞아요. 거죠.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탐욕과 공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인문학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투자든 뭐든 좀 이렇게 정점에 오른 분들은 결국 다 인문학으로 돌아와서 또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인생을 또 인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사는 건 아니고 맞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좀 지혜를 얻는 이제 그런 도구로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 말고 강의 보니까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들이 책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책을 또 이렇게 좀 다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자세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책을 정말 작가인데도 열심히 읽는데 제가 책을 열심히 읽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저의 그 무식함을 항상 제가 뼈저리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데 유튜브 방송도 있고 신문 기사도 있고 하지만은 책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게 좀 이제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 그게 독서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뭐 너무 좀 철학적인 느낌이다 그러면은 왠지 뭐 멋진 책 끼고 다니면 폼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책 쌓아놓고 있으면 뭔가 좀 폼 나고 사람들도 좀 나를 알아봐주는 느낌도 나고 또 그 애들한테 나보다 후배들이나 뭐 자녀들이나 뭐 조카들한테 좀 멋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좀 그 정도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작가님도 책을 많이 읽으셨죠? 저는 이제 뭐 독서가 직업이니까. 보통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 3권을 읽었어요. 그때 뭐 초등학교 제가 교사를 한 8년 했는데 이제 교사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때 무명 작가였고 집이 이제 IMF 때 완전 망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사업 보증 빚을 제가 한 20억 정도 짊어지고 이제 그 빈민가 도시 빈민 생활 한 10년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조선족 동포들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작가의 꿈을 갖고 있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30살 때였을 거야. 내가 하루에 밥을 3끼를 먹고 잠을 그때 한 4시간 잤거든요.
잠을 어쨌든 그 4시간도 되게 많이 자는 느낌이었고 밥을 3번이나 먹는데 책을 내가 그때 하루에 1권밖에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내가 작가로 성공하겠나. 그래서 최소한 밥 먹는 만큼만 읽자. 그래서 하루에 3권 읽기. 뭐 그 정도고.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이제 힘든 날, 뭐 이런 때는 하루에 뭐 10권도 읽을 때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그렇게까지는 읽지 않고. 그렇죠. 뭐 요즘은 많아요. 뭐 하루에 1권에서 또 뭐 적게 읽으면 반 권 정도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뭐 책을 그래도 3권을 읽으려면 이게 뭐 어떻게 속독법을 좀 익혀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네.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은 좀 끊어야 돼. 책 좀. 외로워져야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원래 젊을 때 원래 친구도 더 많고 그런데. 근데 저는 제가 20살 때 제가 이제 교대를 갔거든요. 교대를 갔는데, 20살 때 정신을 차렸어요. 저도 그때 맨날 놀기만 했는데, 과 애들 자취방에서 그냥 뭐 여기서 며칠 살고 막 진짜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날도 하룻밤 자고 뭐 밤새도록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참치캔 집어넣고 아침부터 라면으로 시작하고 삼겹살로 막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문득 일어나서 주변을 봤더니 너무 한심한 거야, 애들이. 근데 애들이 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선배들은 더 한심해. 학교 옥상에서 술 먹고 널브러져 있고. 그때 이제 남자들이 교대에서 좀 그랬거든요. 이제 평생 직장이 보장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저게 뭐 저 사람들의 인생이긴 한데 내가 이대로 계속 살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다 끊어요. 친구 다 끊고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면 무조건 친구를 만나니까 이제 주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책 읽고 공원에 숨어 있고.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7살 때는 아예 전라도 전주 출신인데 아예 딱 끊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경기도 분당으로 와서 분당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사람이 내 주변에. 왜냐면 만나려면 차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외로운 시절을 거의 거의 10년 정도 보냈는데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제 꿈을 이루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저는 가정이 너무 좋아요. 제 아내하고 제 와이프가 제 아내도 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너무 외로운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좋네요. 저는 가족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막 매일매일 선물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는데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어쨌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때 인문학을 이렇게 주로 쓰시다가 인문학 쪽에 쓰시다가 이런 거 쓴 게 참 너무 신기한데 주식 투자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원래 스타트업 투자를 한 10년 넘게 했었어요. 10년 넘게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다 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슈퍼개미님처럼 이렇게 다 기업 분석도 잘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명 작가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뭐 멘토링 해주고 도와주다가 보면은 뭐 돈도 투자하게 되고 돈을 꼭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영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국하고 이스라엘 스타트업 무슨 협의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좀 활동을 좀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라든지 이스라엘 스타트업 가장 많이 하는 그쪽 뭐 그런 데와 다 연결이 돼 있긴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백신 맞거나 뭐 코로나가 끝나면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주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였고 결론은 이제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하는 걸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스스로 창업을 합니다. 20대 한 7명을 뽑아서 월급을 주고 하는데 엄청 이제 4층 건물 통으로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크게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한 3년 뒤인가 결국 문을 닫고. 어떤 사업을 하셨길래? 이제 교육 관련. 제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 전국에 네. 거기에 인문학 교사를 파견하는 그 운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1000명 정도 파견을 했는데 전국에 네. 이거를 좀 사업화를 해보자. 네. 미국에 티칭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빈민가 아이들이나 저소득 아이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비영리 이런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했는데 당연히 뭐 이제 수익이 안 나오죠. 부정적인 수익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 달에 이제 경비가 뭐 한 3, 4천이면은 수익은 한 달에 아니 매출이 뭐 1,5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이렇게 제가 쏟아 부었다가 결론에 이제 문을 닫고 다시는 내가 사회적 기업이고 쳐다도 안 본다 이랬다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원래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는 제가 철학적인 건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워렌 버핏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뭐 제가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스타트업 투자로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거 하나를 집어서 100배가 터지면 끝이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철저하게 제 자신을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노후가 작가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노후가 불안하고 그래서 공부를 또 새롭게 하기 시작했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무엇일까? 어차피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부동산을 강남 부동산을 막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주식이죠. 주식 투자 공부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제 미래의구. 우량 주식,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 외에는 답이 없다. 일반인이죠, 일반인. 일반인의 관점으로. 저는 이제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2019년 3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환율이 뭐 1,100원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경기 흐름을 보니까 이게 좀 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달러를 사시라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가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1,25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1,300원까지 코로나 때 찍었죠. 저는 이제 코로나인 줄은 몰랐지만 뭐 2020년 3월에 주식 대폭락이 있을 것이다. 그 예측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다들 막 주식이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왠지 막 제가 공부해서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일지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그죠 책에 나온 걸로 찍은 걸 수도 있고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0년 3월에 대위기가 터진다. 방송 다 했죠. 그래서 처음엔 다 안 믿었는데 이제 뭐 환율 1,300원까지 가고 주식 대폭락이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이미지가 싹 바뀌었어요. 경제 유튜버로 인문학 작가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사건이 나면 연준이 좀 늦게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뭐 개입을 해도 빨라야 3개월 뒤, 3개월에서 6개월 뒤일 거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진짜 한 뭐 6월 달이나 또는 뭐 늦으면 한 8, 9월에 들어가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막 또 라이브로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갑자기 연준이 싹 바로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 달러를 막 풀겠다고 그래서 설마 저거는 그냥 시장을 좀 이렇게 불안을 좀 이렇게 따돌리려는 립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말자 이랬는데 진짜 막 푸는 거야. 막 풀고 그랬는데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제 방송을 처음에 보신 분들은 달러 투자도 다 수익이 났죠. 그런데 늦게 보신 분들이 있어요. 1,250원대 보시거나 그 아주 늦게 보신 분들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2019년 3월 달에 경제방송 첫 시작할 때부터 달러하고 미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냥 공부해서 얻은 결론인데 그리고 또 주식 얘기 잘못했다가 떨어지면 또 제 멱살 잡을 거니까 제가 또 일반인도 아니고 그래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 달러 손실에 대한 보전을 확실히 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멤버십 강의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20년 딱 6월 첫 주에 5월 한 마지막 주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주식의 시대다. 이제는 뭐 달러고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주식과 부동산 시대인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사라. 핵심 지역을 사고 강남이 제일 좋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살 정도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주식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난 120년 동안 가장 우상향이 증명된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세계 최고의 시장. 미국 주식을 들어가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4차 산업혁명 주식을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조건 이건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ASML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QQQ,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과 그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애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다들 갸우뚱했어요. 그냥 갑자기 ASML을 거의 못 들어보셨으니까. 그래서 그 주식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제 말을 그때 듣지 않으셨어요. 그 ASML을 왜 사냐 그러면서 좀 그 당시 좀 핫한 뭐 테마주 이런 데로 다 가시고.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순수하게 저를 믿으신 분들은 이지성 작가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ASML을 사야겠다, 구글을. 그분들은 지금 다 뭐 140, 150% 다 됐죠. 이런 흐름으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문이 나서 멤버십 회원들이 더 많아지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 강의를 하는데 작가의 강의니까 책으로 출간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다 묶어서 새롭게 제가 이제 정리한 게 이 책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책 소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다 보니까 참 눈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걸까요? 1억을 가지고 804억 원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신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인데 한 30년 정도. 30년.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니죠. 주식 투자의 정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 예를 들면 뭐 30년 전에 뭐 음마아파트하고 삼성전자 주식 둘 중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냐?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게 꼭 뭐 무조건 모든 주식이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뭐 그러지만은 우리가 우량 주식 장기 투자라는 어떤 대표적인 대한민국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초보자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동기부여하기 좋은 거죠. 근데 초보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면 팔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간다라면 대부분 승리한다. 내가 근데 어떻게 초보자는 이걸 언제 샀다 팔았다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제 미국 우량 주식하고 우리나라 우량 주식 같은 경우도 기본 5년은 갖고 있고 최대 30년은 팔지 말자.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절대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자. 우리 물가에서 조개만 캐도 조개만 캐서 팔아도 우리는 30년 팔아도 돈 벌 수 있다. 주식 투자는 이제 이렇게 복리 투자로 들어가면 이제 저는 그런 거고. 그리고 보면 뭐 당신이 뭐 주식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뛰어나면 물속에 들어가서 도미도 잡고 잠수해서 뭐 잡아라. 그런데 굳이 우리 위험한 데 들어가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지극히 초보자를 위한 일반인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 주식 투자법을 저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결국은 세상에 결국 미래의 트렌드를 알아서 미리 투자를 하고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함축적인 내용 같이. 그렇죠. 어차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으니까 내가 4차 산업혁명 기업을 만들 수 없을 바에야 그 기업의 주주가 되자. 뭐 이런 심플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원리를 좀 이제 작가답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